자, 오늘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어젠데 아무튼 해원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러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일단 구해달라 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 3인 거 알 수 있겠고요. 플러스 2y가 있으니까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그랬는데 지금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바로 써버리시면 x-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반지름 길이니까 여기 4가 적히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정리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2y가 될 거고 상수항을 정리하시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거기서 4를 빼니까 플러스의 6이 되겠죠. c의 값이 6이 되겠고 다 더해주면 3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는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중심을 통과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니까 x는 1차항이 없기 때문에 0, 빼기 10y가 있으니까 5가 되겠죠. 플러스 5. 플러스 5로 쓸게요. 플러스 5. 그래 놓고 나서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지난다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하는 건 이제 귀찮으니까 얘를 거꾸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럼 요걸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꾸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시켜주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이번엔 거꾸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점은 마이너스 k, 7이 될 건데 요건 이제 저기 있는 y는 2x 플러스를 위에 존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해봤더니 7은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1이 될 거고 2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1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포물선을 이동시켰더니 나중에는 뭐 A, B의 값을 구해서 직선이랑 포물선을 다시 접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포물선의 이동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8x를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2배에 x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4 곱하기 2 8이었으니까 없던 8 다시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고 했으니까 x좌표가 바뀌어주면 되겠고 2, 마이너스 8로 갑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또 평행 이동시키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원래 포물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마이너스 4를 직선의 방정식에 다시 대입시킨 다음에 포물선이랑 접하게끔 되는 b의 값까지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해보면 2x제곱에 플러스 8x하고 ax니까 이제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12의 x의 마이너스 b가 이제 0인 건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6x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뭐 밖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2로 뽑았을 때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9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요렇게 전개시켰을 때 18이 나오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8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1번에 있는 마이너스 22가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22.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현의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해만 봤지 뭐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직접 구해본 친구들은 잘 없을 건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y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지금 상수가 10이 나왔으니까 얘는 12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3, 4분면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원이 직선 y는 ax니까 걔랑 두 교점을 가지고 a랑 b에서 만난대요.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ax가 해서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현의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 얘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현의 길이가 변할 건데, 그게 이제 언제 최소가 되겠냐 이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a가 원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변함이 없겠죠. 그지? 그럼 지금 변하는 건 결국 누가 될 거냐면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게 일단 변할 거고, 또 뭐가 변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요 길이가 변하겠죠. 현의 길이가 변하니까 당연히 이제 요 길이도 변할 건데, 우리가 지금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게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의 길이를 최소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요 주황색깔 길이를 최소로 만들겠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2가 되죠. 12. 그러면 제곱해서 더한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되면 이 값은 최대가 되겠네요. 요 값은 최대가 됩니다. 최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곱해서 더한 값이 일정하려면 한 놈이 작아졌을 때 다른 값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대가 되는 a의 값을 찾으시면 최소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통 볼 수 있던 그 유형에 속해요.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직선 밖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 요건 이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요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0,0하고,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하고,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이랑 수직이 될 때 가장 거리가 멀어진다 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뭐 그걸 여기서 이제 증명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0,0부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까지 그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어야 수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y는 0으로 바뀌니까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나오죠. 절대값을 씌우면 10이 될 거고, 기회가 루트 10이 됩니다. 루트 10. 그러니까 최대값이 루트의 10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최소값이 루트의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그거의 2배를 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해원고 시험이 되게 어렵다라는 말이 많은데, 얘가 지금 시험지 맨 앞 페이지에 4번에 나올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들이 시험지를 풀 때 운영이 중요한데, 요거 이제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뒤에 다시 배점이 낮아지는 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풀다 막히면 뒤로 넘어가서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지 첫 장이 4번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허우적대고 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5번입니다. 역시나 배점이 이제 4.4점인데, 요것도 결국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푸는 시간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보면 뭘 시키냐면,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의 접하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지나는 원을 구해야 되는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는 결국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겠죠. 근데 그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의 x에 라지 b의 y에 플러스 라지 c는 0. 여기에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a, b, c를 구할 거냐, 요게 있을 거고, 아니면 어쨌거나 삼각형 a, b, c의 외심이니까 외심의 좌표를 a, b로 놓고 거기서 이제 pa, pb, pc가 같다라는 걸 쓰든가.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근데 이제 수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보통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긴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2번 풀이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 외심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변의 길이를 조사해보거나 혹은 선분의 기울기를 먼저 재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변의 길이를 조사하거나 선분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직이 보장이 되면, 만약에 이 단계에서 수직이 보장이 되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성질로부터 방정식을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조사를 하냐 아니면 바로 이걸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시간이 좀 달라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이 5번 같은 문제도 요거를 조사하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근데 생각 잘 해보면 일단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왔으면 좋냐,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Y좌표가 똑같은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아요. 그리고 B랑 C가 X좌표가 똑같은 것도 눈에 들어왔으면 좋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을지 대충 찍어보면 A가 0,-1이고 C는 2,-1이니까 오른쪽으로 뭐 2칸 가겠죠. 그 다음에 B는 2,-7이니까 C에서 내려가면 돼요. 그 얘기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 즉 삼각형 ABC, 요 세 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의 중심은 이 AB의 중점에 놓이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A랑 B의 중점을 구해보니까 1,-4가 되겠네요. 1,-4.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냐? 1,-4부터 0,-1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는 거니까, 거리 재보면 한 칸, 세 칸이라서 루트 10이 나오죠. 루트 10.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에 y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제곱 10,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 이걸 빨리 구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 직선을 y축 대칭시킨 게 여기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y축 대칭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바뀔 거고요. 그럼 x의 부호를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mx의 플러스 3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이 여기에 접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mx 플러스 y 빼기 3은 0으로 바꾸시고, 요 놈의 중심이었던 1,-4까지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10은 거리 재보면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리고 1,-4를 대입하니까 절대값의 m에다가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7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해서 제곱하면 10m의 제곱 플러스 10이 될 거고, m제곱에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9m의 제곱 플러스 14m 그리고 마이너스 39가 0이 되겠죠.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보면 9의 1에다가 13의 3이 되면 9, 3, 27에 마이너스 13 하면 14 나오죠. 그래서 m의 값은 9분의 1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엔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알파가 되겠고 요게 베타가 되겠죠. 얘에서 얘를 빼면 9분의 27을 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2번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가 있는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 요런 것만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하고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정삼각형 ABC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또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대충 일단 저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x-y에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0,0인 상태예요. 그럼 얘부터 얘까지 거리만 한번 먼저 재보면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거리가 2루트 2가 되죠. 2루트 2. 근데 이 2루트 2라는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원이 이제 여기에 있을 거고 기울기 일자리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게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 그 다음에 얘가 y는 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제 요 위를 돌아다니는 a가 있고 요 위를 돌아다니는 b랑 c가 있는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뭐 만약에 이제 여기에 a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쭉 쏘시고 여기서 이제 루트 3대 1이 되도록 반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요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정삼각형. 그래서 이제 B하고 C가 될 겁니다.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A, 원 위에 점이 몇 개 있냐 이 얘기인데 공부를 좀 해봤으면 대충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고 실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있었죠. 보통은 이제 삼각형 ABC의 최대 최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럼 결국 이게 정삼각형인데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로 구하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선분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결국 우리가 수직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원 위의 점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요 길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한 변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넓이까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높이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한 변 길이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한 변 길이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넓이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점 A의 기술을 세기 위해서는 일단 얘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자연수를 세야 되니까. 그럼 얘 범위를 알겠다는 이야기는 이놈의 최대 최소를 알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고 얘의 최대 최소를 알려면 한 변의 길이의 최대 최소, 즉 높이의 최대 최소를 알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높이는 원 위의 점으로부터 원 밖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잰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고 더한 게 최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최소거리가 루트 2, 요게 최소 정삼각형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 다음에 최대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높이가 루트 2가 되면 2분의 루트 3의 a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요 공식에 대입하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요거 제곱하면 3분의 8 되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3분의 2 루트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루트 3의 a가 3루트 2인 경우에요. 3루트 2. 그럼 3루트 2 이거 풀 때 루트 3하고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약분하시면 여기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 그래서 2까지 넘겨주게 되면 a의 값은 2루트 6 됩니다. 다시 넓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에 한 변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6루트 3이 나오겠네요. 6루트 3. 그죠? 그럼 이게 넓이의 최소값. 이게 가장 높이가 최소일 때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결국 정삼각형의 넓이가 요거 루트 3 약분해서 쓰면 루트 3분의 2 보다는 크거나 같죠. 어쨌거나 그러한 넓이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넓이 S는 얼마였죠? 6루트 3까지 이렇게 됩니다. 6루트 3까지. 근데 얘 값이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의 3분의 4죠. 근데 3분의 4가 1점 얼마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워도 역시나 1점 얼마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루트 3이면 얘는 루트의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 될 거고 루트의 108이면 10점 얼마죠? 10점 얼마. 그지? 그럼 1점 얼마보다는 크면서 10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결국 2부터 10까지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소 넓이일 때 그러한 A가 하나 있는 거고 만약에 요거보다 조금 넓이가 커진다면 특정한 A를 2개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넓이가 2다. 그럼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요거보다 조금 높이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넓이가 2가 되도록 하는 그 H는 2개 나요. 2개. 여기에 A가 있어서 요 높이를 기준으로 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여기에서 높이를 정의하고 넓이가 2짜리인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연수 넓이들마다 얘네들이 이 범위의 경계값이 아니기 때문에 점 A가 지금처럼 2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자연수 S의 개수가 9개인데 그 9개당 A는 2개씩 존재하니까 정답은 18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저런 원과 다른 원이 있는데 그 다른 원은 이제 1사분면 위에서 좌표축 2개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C2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C2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에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 뭐 y는 기울기 모르겠고 x 더하기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두신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C1이랑 접하니까 거리 재가지고 M값 2개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2개가 나올 거고 그 2개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그놈하고 이 동시에 접하는 원하고 또 접하니까 반지름 찾고 이건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당연히 아닐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역시나 통상적인 시험지에서 7번에서 만날 만한 난이도는 아니죠. 보통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게 좀 껄끄러운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대충 그려봅시다. 그림을. 자, 얘가 이제 C1이라고 치고요.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다른 원이 X축과 Y축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원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대충 그립시다. 대충. 뭐 접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요 두 번째 원을 이제 C2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뭐 그게 당연히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할 거니까 왜냐면 얘는 이제 1사분면에 있고 얘는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게 내접선이 생길 수는 없겠죠. 얘가 이제 3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선 하나 만들어 두시고 요 점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각 원의 중심을 찍어요. 그럼 요 원의 중심은 원점이겠죠. 원점.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 생기니까 얘랑 연결하시면 90도 이렇게 되겠네요. 90도. 근데 요 상태면 우리가 당연히 또 이제 요런 애를 하나 그려볼 만하겠죠. 요런 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고요.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2랑 2니까 여기가 길이가 2가 되네요. 2. 그죠? 근데 직각삼각형인데 1하고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재밌는 정보를 하나 주는 거죠.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는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형을 암시하게 돼요. 괜찮죠? 뭐 일단 여기까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통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요 선을 쭉 연장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원의 중심도 같이 지나게끔 돼요. 같이. 그럼 이 두 번째 원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C2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R. 그러면 요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면 그게 이제 반지름으로서 R이 될 건데 일사분면에서 좌표축 두 개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심 좌표를 R,R이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거냐?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좀 써볼 건데 90도가 되고 각을 공유하니까 여기도 여전히 60도가 돼요. 60도.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1대2가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가 R이었으면 요만큼의 길이는 2배의 R로 정의되겠죠? 2배의 R. 근데 이 2배의 R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거리랑. 그래서 그 등식을 통해서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반지름 길이의 2배는 마침 또 이제 얘하고 얘가 둘 다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좌표 차이에 루트 2를 곱하시면 좌표 차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거리가 되겠죠. 요거 전개해봤더니 루트 2의 r 더하기 2가 되겠고 얘네 둘이 동료항이니까 2 빼기 루트 2의 r과 2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반지름은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2 더하기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2가 될 건데 요거 분모를 계산하면 4 빼기 2가 되니까 2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이제 약분될 거니까 요게 반지름이에요. 요게. 그죠? 즉 이 반지름의 값은 2 더하기 루트 2였다.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원의 넓이는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파일 건데 완전 제곱식이죠. 4 더하기 2니까 6에다가 4 루트 2 파이까지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긴 하지만 식으로 쓰는 게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볼 것. 자, 8번입니다. 요거 아마 좀 많은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법한 문제인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처음 보면 좀 낯설 법한 주제인데 아무튼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원을 원점 대칭하는 걸 C2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원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게 이제 C2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부터 일단 좀 찍어 봅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요. 뭐 한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원점 대칭돼서 올라갔으니까 요 놈의 중심은 2, 3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직선도 같이 원점 대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랑 B를 원점 대칭한 점이 CT예요. 그러면 A랑 B를 원점 대칭한 게 각각 얘는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는데 A랑 B가 지나고 있던 직선이 요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지난 직선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직선을 좀 그려보면 좀 겹쳐서 그림이 애매하긴 한데 C랑 D를 지나가는 요러한 직선이 정체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놈과 같더라.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얘기는 180도 돌렸다는 얘기니까 4x 플러스 3y로 시작할 건데 원점 대칭하는 과정에서 y절편 부호가 바뀔 거니까 얘가 플러스 22였으면은 플러스 22가 맞나요? 플러스 22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2가 되면 되겠죠. 괜찮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이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요 색칠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색칠된 영역 요거부터 요렇게 가서 요 바깥쪽 빼고 요것도 요 바깥쪽 빼고 요 직선과 호로 연결된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달래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요 직선하고는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A, B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게 CD였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도 평행하게 되겠죠. 즉 바꿔 이야기하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면 되는데, 높이는 이 직선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즉 평행선 사이의 거리 되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일단 먼저 재봅시다.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y절편 차이로 계산하면 되니까 4랑 3이면 5에다가 분의 22하고 마이너스 22의 차이니까 44. 5분의 44가 요 둘 사이의 거리이자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이 현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수선의 발 내려주고,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인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까 2라고 주셨어요. 2라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요 길이를 재기 위해선 이번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얘까지 거리를 재주면 되겠죠. 그지? 그 거리만 잠깐 재보면 4, 3, 5분의, 그리고 마3을 집어넣을 거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플러스 22가 되죠. 그럼 17을 빼는 거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로 나누면 이제 1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인데, 역시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길이하고 같게 되겠죠. 즉,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3이 돼요. 2루트 3. 괜찮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밑변 2루트 3에다가 높이 5분의 44를 곱할 거니까 5분의 88루트 3이 돼요. 88루트 3.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이 색칠된 영역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하고 이쪽 활골 넓이랑 똑같아요. 활골 넓이. 근데 뭐 이 활골 넓이나 여기 활골 넓이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그걸 구해볼 건데, 이번에 위쪽에서 구합시다. 요 중심부터 요렇게 연결할게요. 요렇게. 우리가 활골의 넓이를 구할 땐 항상 요렇게 커다란 부채꼴에서 안에 있는 삼각형을 빼서 구하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요게 또 1대 2대 루트 3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60도거든요. 60도. 그놈의 2배일 거니까 여기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120도.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는 4파이인데 중심각이 120도면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건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까 구했던 1이 됩니다. 1. 되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3분의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3. 되시죠? 요게 지금 활골의 넓이.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또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 5분의 88 루트 3에서 5분의 5 루트 3 빼는 거니까 5분의 83 루트 3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4파이. 요렇게 넓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루트 3의 앞에 있는 개수를 A라고 하자 했으니까 A가 83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몇 파이? B가 4가 될 거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87이 정답이 되겠죠. 87,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이번엔 9번입니다. 직접 문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문제가 4.8점짜리였죠. 근데 지금 갑자기 3.9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데, 앞에서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힘을 확 빼버려요. 이게 뭔가 싶죠. 딱 보면 A가 3의 약수를 가지는 집합이래요. 그럼 뭐 A는 1, 3이겠지 뭐, 그죠? 1, 3.
그 다음에 b는 12의 약수니까 12 약수 써보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0이 되겠죠. b랑 x를 합집합을 했을 때 b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집합 안에 x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x가 원소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6개인데 a랑 x는 서로 소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집합을 구성할 당시에 a의 원소는 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x라는 애가 원소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렇게 4개니까 2의 4승, 그래서 16으로 처리하셨으면 됐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앞에 문제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문항 배치가 좀 의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0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어느 학급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어쩌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형을 살짝 꽈서 처음 역시나 접하게 되면 식을 세우기가 살짝 애매해질 수도 있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를 신청한 애들, 뭐 그놈들의 집합을 똑같이 A라고 합시다. B를 신청한 애들 B라고 했을 때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수가 3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신청한 애들 각자를 더해놨더니 그게 42명이래요. 42명. 우리는 모두 신청한 애들을 구해야 되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교집합. 그래서 요 놈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A 합집합의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요걸 빼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는 42에서 A 교집합의 B 요걸 이제 빼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합집합이라는 거는 결국 아무리 커봐야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백날 커봐야 35를 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게 되면 n의 A 교집합의 B는 7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7 이상.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n의 A 교집합 B 있죠. n의 A 교집합 B. 얘는 아무리 커봐야 합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얘가 방금 뭐였냐면 42-n의 A 교집합 B였어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은 거니까 넘겨주시게 되면 2배의 교집합의 원소의 수가 42보다 작거나 같게 되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혀있는 것들을 연립시키면 7부터 교집합의 원소의 수가 21까지가 되니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은 7일 거고 최대값은 라지 21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다음 11번인데 11번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죠. 일단 문제에서 하는 말을 보면 아니고 그리고가 생략된 거죠. 아니고 그리고 아닌이 되었어요. 아니고 그리고 아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명제 형식으로 써보면 아니고 그리고 아니다 이거잖아요. 요걸 세느니 혹시나 모르니까 얘를 부정 한번 해보면 부정이니까 이거 이제 부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하면 부정이랑 부정 만나니까 맞고 얘가 이제 뒤집힐 거고 또는 얘 아니고 아니고니까 맞고 이렇게 되죠. 표정 같네. 그죠? 아무튼 그러면 5의 배수가 아니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의 반대말은 5의 배수거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이거나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연두 색깔과 주황 색깔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니까 얘를 세고 싶으면 요걸 세서 100에서 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5의 배수가 몇 개냐? 100까지는 20개 있겠지, 뭐, 그죠? 20개.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있잖아. 그럼 요런 애들 써보면 2하고 5하고 8하고 이런 애들이겠죠. 요런 애들을 좀 이제 식으로 써주면
3의 배수에서 한 칸 앞으로 간 애들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100까지는 몇 개 있니?를 세보면 33일 때 98 되죠. 98. 얘네들끼리는 3 차이가 나니까 98 다음에는 101일 거라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가 지금 33개 나오죠. 33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겹치는 걸 빼줘야 되는데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이제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써보세요. 쭉. 그럼 일단 요거 먼저 2하고 5하고 8하고 11하고 14하고 안전하게 한 3개 정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20, 23, 26, 3 차이 나니까 29, 32, 35 뭐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중에 5배수를 찾는 거니까 5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0도 있고요. 여기 35도 있어. 나머지는 전부 5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얘네들은 15씩 숫자가 커지네요. 그죠? 15씩. 그렇기 때문에 15의 배수에서 10칸 앞으로 가면 되네요. 그죠? 10칸 앞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6을 대입하면 90에서 10을 빼니까 80 되죠. 7을 대입하면 105에서 10을 빼니까 95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7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대되는 애들,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계산하게 되면 20 더하기 33에서 7을 빼니까 얼마 되죠? 53에서 7을 빼게 되면 53에서 7을 빼게 되면 46개 나오죠. 46개. 그러면 46개를 100개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요 연두 색깔의 개수는 54개가 되겠죠. 54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뭔가 이제 카테고리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집합 문제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진혼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조사해 봤더니 만화 창작이 있고요. 만화 창작. 그 다음에 실용음악도 있대요. 실용음악. 또 뭐 있어? 댄스 동아리도 있대요. 댄스 동아리.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집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애들이 54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정말 말 그대로 정규생이 아니라 이 합집합의 원소의 수가 지금 54라는 얘기예요. 합집합.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만화 창작에 가입한 애들이 28명이고 그 다음에 실용음악에 가입한 애들은 33명이래요. 그 다음에 두 동아리 앞서 이야기한 거니까 만화 창작과 실용음악을 둘 다 가입한 애들이 13명일 때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댄스만 하는 애들 다른 거 이제 안 하는 거죠. 이런 낭만파들이 몇 명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합집합에서 이 합집합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이 전체를 알고 있는데 연두색을 알고 싶으면 결국 이 두 개의 합집합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4에서 33 더하기 28에 빼기 13 필요한 걸 다 줬어.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그럼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15가 되니까 15하고 33을 계산하면 48 되죠. 48. 54에서 48을 빼게 되면 6이 되겠네요. 6.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게 쉬워졌죠. 13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여기 참인 거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보면 다 이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뒤에서부터. 일단 1번부터. 이게 절대값이 그냥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x 더하기 y가 절대값이 와서 커진 거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해서 0보다 작으면 각자 곱했을 때 0보다 작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지? 다시.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으면이죠.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으면 x랑 y가 부호가 반대냐? 아니, 그런 법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양수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x 3승 빼기 4x니까 저거 x로 묶어보게 되면 x에다가 x제곱 빼기 4가 되죠. x제곱 빼기 4.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죠. 여기 넘어가면 4니까. 이제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면 이거냐 이건데 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x가 0이면 얘랑은 다르니까 2번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3번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으면 곱해서 1보다 작냐 이거예요. 곱해서 1보다 작냐. 곱해서 1보다 작냐. 곱해서 1보다 작냐. 그럼 얘도 이제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으면 곱했을 때 1보다 작아지냐? 그렇지도 않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얘가 100이야. 얘가 2분의 1이야. 곱하면 50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가정이 됐는데 요게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나 3번도 잘못된 말이죠. 3번도. 4번, 5번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제를 배울 때 P면 Q이다 하고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간 거 요런 거 이제 배우는데 요건 이제 그게 섞여 있어요. 이쪽에는 P면 Q이다 꼴 나와 있고 여기는 모든 어떤 나와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4번에서는 말로 써드릴게요. 4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가 0보다 작으면 ax 제곱이 0보다 크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a가 0보다 작대요. 근데 x는 어쨌거나 실수기 때문에 x를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죠. 그럼 0 이상인 거에다가 a가 0보다 작은 걸 곱했으니까 ax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차함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모든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는 없겠죠. 근데 있냐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도 잘못됐네. 그죠? 그럼 뭐 이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5번 생각해보면 역시나 모든 실수 x는 건드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ax는 0이냐. 그러니까 이제 a가 0일 때 이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습니까? 이 얘기인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a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얘의 값이 뭐든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혹은 항등식의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아주 기본적인 산술기하 평균 문제 나왔는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양수죠. 쟤를 우리가 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밖에를 건드려 줘야 된다. 그럼 a 플러스 1 만드시고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6 쓰시고 원래는 그냥 a였기 때문에 빼기 1을 써주면 되죠. 빼기 1.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네 둘을 보니까 각자가 양수인데 곱하면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그럼 산술기하니까 곱하면 이제 16이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최소값이 7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최소값이 7. 그러면 그때가 a가 언제일 때냐 이건데 곱해주게 되면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은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적용한 이 두 개의 대상이 같을 때니까 a 플러스를 넘겨주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일 때 어차피 우리는 양수 쪽을 볼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4일 때 즉 a의 값이 3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겠죠. 언제일 때가 p였으니까 p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0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3번
자, 이제 15번입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들 중에 가장 귀찮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요거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거짓이어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참이어야 된답니다. 일단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0이라는 이야기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소수 i에 대해서, 허수 i에 대해서 얘가 같으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가 0이고 y도 0이죠.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이 말이고 얘도 이 말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근데 충분을 하긴 싫다 했으니까 1번 안 되겠지, 그치? 1번 틀렸어요. 2번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크대. 둘 다 0보다 크면 당연히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곱한 것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이쪽 방향이 참이니까 2번은 볼 것도 없이 넘어가야 돼, 시험장에서는. 우리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과연 반대쪽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곱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풀풀이거나 마마거나죠. 근데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마마는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건 풀풀이란 얘기네, 그지? 근데 여기서 풀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되네, 그죠? 그러니까 2번도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2번도. 그러니까 2번도 어쨌거나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고, 3번 이건 진리집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q는 x가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부등식 풀어주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둘 중에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치?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p 쪽이 q 쪽의 진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만 참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자, 답이 4번인데 5번을 좀 먼저 볼게요. 5번. 자, B가 A 안에 들어가고 C도 A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다 성립하면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니까 B와 C의 합집합도 A 안에 있겠죠. 그럼 B와 C의 합집합이 A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둘의 교집합도 A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방향은 참이네요, 5번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를 생각해보면 교집합이 A 안에 있을 때 둘 다 있냐 이 얘기인데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B가 1하고 3이야. C는 1하고 2예요. 1하고 2.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B랑 C의 교집합이 어떻게 돼요? B랑 C의 교집합이 1 되죠. 1. 얘가 이제 A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를 1하고 4를 줘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얘 안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그림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B하고 C하고를 그려. 그럼 교집합이 안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안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뭐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A를? 그죠? 그럼 이 교집합은 여기 안에 있지만 이 각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어쨌거나 5번은 틀렸습니다. 5번. 그럼 이제 왜 4번이 정답이냐 이건데, 아이고. 자, 한번 볼게요. 4번. 일단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성립합니까?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아니라는 걸 보이기가 너무 쉬운 게 반례 하나만 딱 찾으면 되거든요. x가 3이고 y가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 6 될 거고 얘 5가 되죠. 그러니까 6, 5, 4니까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어. 이것도 돼. 근데 y는 2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과연 역방향은 성립하냐? 아마 이 역방향을 볼 때 뇌피셜을 섞는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 잘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증명을 해볼게요.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그게 4보다 크냐 이거예요. 4보다 크냐. 그러면 일단 너무나 당연한 게 얘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은 각자의 최소값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도 4보다 크겠죠. 당연히 x랑 y를 곱한 것도 4보다는 커요. 그러면 이거 증명이 된 거고 요거 증명이 된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너네들끼리 4보다 큰 건 알겠는데 너네 둘 중엔 누가 큰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x 빼기 2가 양수가 돼요. 그 다음에 y도 2보다 크기 때문에 y 마이너스 2도 양수가 되죠. 그럼 얘네 둘이 양수니까 양수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것도 양수겠네요. 그죠?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xy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요게 지금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x하고 y를 곱한 값은 2배의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4 요거보다 이제 크게 되겠죠? 그치?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2배의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가 두 개란 얘기니까 얘를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y 빼기 4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x 더하기 y는 어쨌거나 양수였잖아요. 그치? 양수. 얘는 어때요? 요것도 양수였죠. 요것도 양수였어요. 왜? 아까 우리가 요걸 처음에 보이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4를 넘겨주면 더하기 빼기 한 게 0보다 크겠지.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날린 것보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날린 x 더하기 y보단 커야 되겠죠. 얘가 양수니까 여기다가 양수를 더한 게 당연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크다는 소리니까 결국 xy가 x 더하기 y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방향이 성립한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곱하기 크겠다라고 그냥 지르겠지만 공부할 때 이런 걸 해놔야 좀 근거 있는 공부가 되겠죠. 정리하시고 16번입니다. 지금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이라 했는데 P가 있는데 P 쪽에는 아니다가 들어있어서 언짢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저 명제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 명제도 참이어야 되니까 요거가 참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얘가 참이라는 소리니까 요게 성립할 때 뒤쪽에 성립한다가 되고 P가 아니다니까 요건 X가 A일 때가 되죠. 그러니까 X가 A일 때 요걸 만족시킨다 라는 이야기니까 대입하면 되네.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즉 2A의 제곱 빼기 A 요게 이제 0인 거니까 그럼 A의 값은 0 아니면 2분의 1이겠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1번부터 8번들 중에 걔네들보다 훨씬 쉬웠던 객관식 뒷번호 때 문항들이 되겠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호 순으로 이렇게 파서 나가지 말고 좀 시험 보다 막혔다. 그럼 이제 체크해놓고 뒤쪽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 회원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리하고 서답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가 이제 참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각 조건을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X제곱이 N보다 작고 N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N보다는 크고 X가 루트 N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Q는 마이너스 1부터 X 빼기 6이 1까지라는 소리니까 6을 더해주면 5부터 X가 7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어떤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X에 대해서 얘가 참이라 그랬으니 P이고 Q이다. 즉 얘네 둘의 공통범위가 존재하냐라는 물음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이제 미지수라서 어떻게 그리지 싶을 건데 5부터 7까지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일단 얘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5부터 7까지가 있어요. 5부터 7까지.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음수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루트 n이 이 오른쪽에 떨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n이 저 왼쪽에 떨어질 건데 공통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 요런 식으로 생겨야만 하겠죠. 루트 n. 그래야 공통범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루트 n이라는 애가 5보다는 커야 하는데 얘가 칠해져 있고 얘가 뚫렸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n의 값이 25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는 26이 정답이 됩니다. 26.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인데 얘도 좀 비주얼적으로는 이게 뭔가 싶죠. 갑자기. 자, 일단 각 조건을 먼저 일단 뜯어보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x가 5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y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a로부터 거리가 1인 애들이니까 a-1부터 x가 a 플러스 1까지, b도 마찬가지로 b-1부터 y가 b 플러스 1까지예요. 자, 주어진 명제가 not p이면 not q가 있네. 어쨌거나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대우 명제인 q이면 p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건데 좌표 평면에서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좌표 평면. 그럼 생각해 봅시다. p라는 애가 뭘 나타내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y 값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시고 몇 칸으로 했지? 3칸, 2칸, 5칸, 1칸, 2칸, 3칸, 4칸, 5칸.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러니까 x의 값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y의 값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p가 나타내는 영역은 이 정사각형의 경계 및 내부예요. 경계 및 내부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비슷하겠죠. 얘도 이제 정사각형 영역을 나타낼 거야.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2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q면 p에다가 참이 된다는 이야기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 변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충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q는 이 왼쪽 경계값이 a-1이고 오른쪽 경계값이 a 더하기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아래쪽 경계값이 b-1이고 위쪽 경계값이 b 더하기 1이에요. 그럼 q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따위로 생기지는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따위로. 그죠? 그럼 얘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계값들이 마이너스 5와 5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일단 이 왼쪽 경계값인 a-1은 얘보다는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 근데 얘네들이 다 등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이 왼쪽 구석에 이렇게 박혀서 변이 포개져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등호가 없으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경계값인 a 더하기 1이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얘보다. 그러니까 a의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뭐 b는 생긴 게 똑같으니까 같은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보다는 a랑 b가 둘 다 크고 얘네 둘 다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러한 점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쟤네들의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결국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영역이 넓이가 얼마냐 라는 상황이 이제 놓인 거죠. 그러면 가로 길이가 8, 세로 길이가 8이니까
8제곱해서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4. 자, 이번엔 19번입니다. 19번. 추론 문제인데, 일단 뭐 각 집합의 원소의 합을 SA, SB라 하고, 그 원소의 합끼리 뺀 값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두 개의 집합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일 때는 어떻게 생길고 최소일 때는 어떻게 생길지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두 개만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는 A 차집합 P, 이제 이 왼쪽 영역이죠. 이 왼쪽 영역이랑 2, 3, 5랑 겹치는 걸 조사했더니 3과 5가 나왔대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2는 A 차집합 B에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거면 여기 밖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어쨌거나 3이랑 5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이랑 5는 두시고, 그 다음에 저러한 집합이 지금 4랑 6이 됐다 했는데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죠. 근데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A 합집합의 B를 준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A 합집합 B가 그럼 4랑 6이 빠지는 거니까 1, 2, 3, 5, 7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조건 가에서 3과 5의 거처를 정해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1, 2, 7만 따져보면 돼요. 1, 2, 7.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를 보니까 A 집합의 원소의 합이 홀수래요. 근데 내가 3이랑 5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3이랑 5를 넣어놨잖아. 근데 얘네 둘 다 홀수잖아. 그럼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기 때문에 이 집합에 요 집합에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A라는 집합에는 홀수가 홀수개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수개. 근데 지금 우리가 3과 5를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남은 1, 2, 7에 대해서 보는데 얘 홀수고 얘가 홀수예요. 근데 지금 이미 홀수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1과 7이 같이 A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1하고 7 중에 하나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A에 들어갈 수 있다. 괜찮죠? 자, 근데 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홀수가 홀수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집합이 짝수가 못 들어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얘는 어차피 두 개 더해봤자 짝수기 때문에 짝수를 집어넣든 말든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합에 홀짝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를 가장 크게 할 테니 그때는 짝수를 안에다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최소값이 되는 경우를 위쪽,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아래쪽에서 보면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결국 조절해야 되는 게 S의 A에서 S의 B를 뺀 값이에요.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고 뒤에 것이 최대가 되면 되죠. 그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은 최소가 돼야 돼. 그리고 빠지는 게 가장 많아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지금 홀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홀수를 하나. 그러면 어차피 나는 합을 더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1하고 7 중에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1을. 그럼 7은 당연히 얘 소속이 될 건데 7이 들어갈 때 여기 중에 하나니까 여기 안 들어가면 7은 일단 여기 있으면 돼요. 7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고민인데 이 1을 넣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그 1은 SA에는 반영이 되는데 SB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을 여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얘네 둘의 차이가 이거 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얘는 1을 더할 수가 있는데 얘는 1을 못 더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요 간극을 최대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 1이 있을 거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각각 최소 최대로 만들 거면
1이 여기 있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1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SA를 최소로 만들면서 동시에 SB를 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2가 남았는데 그 남은 2는 이쪽에 줘야 A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경우에 A의 원소의 합은 1, 3, 5 더하니까 9가 되고요. B의 원소의 합은 1, 2, 7을 더하니까 이제 10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9에서 10을 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최대가 되는 경우를 보면, 최대가 되는 경우, 아까는 우리가 얘를 결국 최소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넣는 홀수를 1로 잡은 건데, 지금은 가장 커져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요 안에다가 홀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1, 7 중에 큰 걸 얘한테 넣어줘야 최대가 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7을 이제 이쪽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 7을 또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을 거냐 그게 이제 고민이겠죠. 기왕이면 얘가 더 커지는 게 좋으니까 7을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세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니? 3, 5, 7의 위치가 결정이 됐는데 7이 A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1이 요 밖으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1이. 그럼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2예요. 2. 얘를 이제 여기에 넣으면 참 좋겠는데 조건 가에서 그걸 막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너가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우리는 기왕이면 A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주는 게 좋겠죠. 얘한테만 주면 얘는 작아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S의 A는 2, 3, 5, 7을 다 더하면 17이겠죠. 17. S의 B는 2랑 1을 더하면서 3이 되겠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최대값이 1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얘네 둘을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4. 자, 이제 서답형이 두 문제가 남았는데 이 두 문제가 역시나 꽤나 좌절적이죠. 근데 그렇게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한번 여유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답형 이 몇 번이죠? 아무튼 20번. 저 직선 L을 평행 이동을 시키겠대요. 그럼 일단 L이라는 직선식을 옮겨보면 x-2y에 플러스 4가 0이고 얘를 이제 옮기겠대요.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을 평행 이동한대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L'의 식이 쓰이게 될 거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하시면 x 빼기 2y에다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요게 이제 0이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요게 L'인데 이 L'이 Y축과 만나는 점이 A이기 때문에 A는 0, 마이너스 4라는 것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0,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대뜸 C라고 하고 C의 X좌표를 A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OAC 원점하고 2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만든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게 해달랍니다. 역시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건데 결국 핵심 그림은 원이 평행한 두 직선에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얘가 L이라고 하고 요걸 L'이라고 합시다. 방정식을 다시 깔끔하게 쓰면 x-2y 플러스 4겠고 그 다음에 얘는 x-2y에 빼기 8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의 성질 중에 접점에서 수직으로 쏘게 되면 중심 지나가죠. 접점에서 수직으로 쏘면 중심 지나가겠죠. 중심. 그러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요 직선은 이
원점과 중심을 연결한 거랑 수직인 거잖아요. 그죠? 수직. 이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중심은 반드시 어디 있기 마련이냐면, 중심은 얘하고, 얘 있죠? 얘하고의 정중앙에 있는 직선 위에 이 원의 중심이 놓이게 돼요. 왜냐면 이 원이 계속 움직이면서도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관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해보면 이 중심의 자취는 일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중심의 자취가 얘네들이랑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정중앙을 중심이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즉, 요렇게 직선을 하나 추가하시고 요 직선을 L의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L1은 얘와 얘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x-2y로 시작하면 되고 뒤쪽에 있는 상수는 얘랑 얘를 그냥 평균 내시면 됩니다. 그럼 더하면 -4가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는 0. 그래서 6 차이 나게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이제 원의 중심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원을 이제 C라고 하자는 소리네요. C라고. 그죠? 근데 이 C를 X좌표를 A라고 하자 했으니까 A로 두시면 Y좌표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고민인 건데 우리는 얘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 점 C가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게 되면 Y는 2Y가 X 빼기 2인 거니까 2분의 1의 X의 -1 이거죠. 이 L1의 방정식이.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를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Y좌표는 2분의 1의 A 빼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자, 그러면 A라는 점 알고 원점 알고 어디니? C라는 점 알아요. 얘네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등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직선 보니까 Y절편이 2죠. 이 직선은 Y절편이 -1이야. 그러면 원점은 지금 어디 있을 거냐면 L과 L1의 사이 어딘가에 원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원점이. A는 L'의 Y절편이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한 이쯤 어디 있다고 칩시다. A가. 그럼 삼각형 OAC가 이등변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 세 개의 선분 중에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뭐 지금 그림 상태에서는 얘네 둘이 이제 같은 것 같은데 뭐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을 거고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길이를 적어볼게요. 일단 선분 OA의 길이는 원점부터 Y절편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4겠네요. 그죠? 4. 그 다음 선분 OC의 길이 얘부터 얘까지죠. 그러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의 -1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C의 길이는 이 0,-4부터 얘까지니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면 4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a에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제 상수라서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을 때를 먼저 보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즉 4랑 얘랑 같은 거니까 제곱하면 16이랑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의 제곱에 -1이 2분의 1의 2분의 1의 a -1의 제곱 요거 두 개 같을 때를 보면 되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보니까 4분의 5의 a의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분의 5의 a의 제곱 -a의 -15 요게 이제 0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는 4를 곱해서 정리하면 5a의 제곱 -의 4a의 -60 그리고 이제 0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를 생각해보면
뭐 된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결국에는 A 값의 합이거든요. A 값의 합.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판별식이 최고차계수 양수의 상수가 음수니까 무조건 실근이 나오거든.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고민할 일은 없다. 고민할 일은 없다. A라는 건 결국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그냥 합을 구해보면 근각예술 관계에서 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분의 4. 두 번째. 같은 메커니즘으로 16이랑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경우야. 그냥 요거 바로 전개해서 씁시다. 4분의 5a 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면 2분의 3a니까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리고 9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 넘어온 것도 그냥 바로 쓸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4를 곱해주면 5a의 제곱 플러스에 4를 곱했으니까 12의 a,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역시나 얘도 최고차계수 양수의 상수가 음수니까 실근 가질 거고, 그래서 이제 합을 역시나 구해보면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의 5분의 12가 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얘네 둘이 같은 경우겠죠. 그럼 루트 씌워서 같으니까 루트 벗겨서도 같을 거고, 벗겨보니까 a제곱이 똑같아요. 그럼 요거의 제곱이랑 요거의 제곱이 같으니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a 빼기 1이랑 2분의 1 a 더하기 3이랑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상태야. 근데 2분의 1 a의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a의 플러스 3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이랑 3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a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a의 마이너스 3이랑 같다면 요때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분의 12하고 5분의 4하고 얘네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0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8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8.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힘을 줘서 낼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러한 아이디어는 한 번씩 종종 문제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는 걸 권장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좌표를 미지수로 줘놓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 a랑 3루트 2랑 대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더 큰 거죠. x좌표가 더 크다는 얘기는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그래 놓고 나서 그 AB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점 P라고 하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나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게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 a라는 점이 있어요. 뭐 둘이 동시에 0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원점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원점에서 대칭도 한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a 빼기 b가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봤듯이 너무나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직선 y는 x라는 애는 기존의 점과 대칭 이동이 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선분 A 입장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예요. 수직 이등분선. 이거 이제 선대칭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저 그림을 그려본다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이. 너무 엉망이다.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 원을 기준으로 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러면 뭐 요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x보다 아래쪽에 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럼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직선 y는 x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시죠? 근데 또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거나 a하고 b가 원 위에 점이니까 얘는 지금 현인데 현의 수직이등분선? 그럼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원의 중심을 p라 하자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즉 이 p가 y는 x 위에 있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저 말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점 Q에서 얘는 0,2a잖아요. 뭐 원 밖에 있으니까 접선을 긋겠죠.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라 했으니까 뭐 대충 이런 상태겠죠. 요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요거랑 수직이 되게끔 요런 접선 하나 그려서 여기 수직이 되게끔, 그럼 너네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Q가 되고 얘가 0,2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0,2a 이제 수직이 되게끔. 자, 그래 놓고 나서 PQ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PQ. P는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얘랑 얘를 연결하게 되면 뭐 지금은 이제 얘보다 가파라 보이기는 하지만 뭐 대충 얘네 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더라 이 얘기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더라. 그렇게 되는 A가 존재한대요. 이때 그러한 A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뭐 이 그림을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으면 y는 x보다 q를 더 위로 올리면 되긴 하겠지만 상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할 거냐면 어쨌거나 저 점 P가 얘가 y는 x 위에 있다 했는데 얘는 a랑 b를 결정하는 스몰 a, 그러니까 3루트 2,a의 요 a 있죠. 요 a 혹은 q에 있는 이 a 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 y는 x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냥 t,t라고 둘게요. t,t.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보기 쉬운 거는 뭐냐면 pq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를 재보시면 되죠. 얘부터 얘까지 좌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t랑 a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문자 통일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t분의 t-의 2a가 될 거고 방정식 풀면 2t 빼기 4a랑 t가 같으니까 t가 4a가 돼요. t가 4a. 그러면 이제 좌표를 a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t,t가 아니라 4a, 4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접점이잖아요. 그지? 그럼 얘랑 연결하면 수직 되겠죠. 여기도 접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수직. 그러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하나 나오는데 수직이 3개 떴으니까 여기도 수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4개의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지금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 입장에서 얘는 이제 대각선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하게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근데 1에 해당하는 게 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얘네 둘 사이의 길이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 여기 원 위에 점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길이를 재면 이게 그냥 반지름이겠죠? 그 반지름을 편의상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너네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배의 r이 된다는 얘기죠. 되죠? 자, 그럼 써봅시다. 일단 첫 번째 r을 써볼 건데 거리 재야 되니까 제곱으로 쓸게요. 그럼 저 r 제곱이라는 애는 4a, 4a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4a의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그죠? 그리고 4a에서 a 빼면 3a니까
제곱하면 9a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16a 제곱에 9a 제곱이니까 25a 제곱에 마이너스 4, 3, 12, 24 루트 2의 a에 9, 2, 18 되겠죠. 그지? 요게 이제 반지름 제곱이야. 그러면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루트 2R이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2배의 R제곱 되겠죠? 2배의 R제곱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4A, 2A면 16A, 4A니까 20A 제곱 됩니다. 20A 제곱. 근데 R제곱을 아까 구했기 때문에 2배 하시면 50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8 루트 2A 더하기 36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0A 제곱을 넘겨주게 되면 30A 제곱 마이너스 48 루트 2의 A 더하기 36은 0이 되겠죠. 0. 뭐 이제 0부터 3 루트 2 사이다라는 거는 뭐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일단 두 근을 갖긴 하나 판별식 보시면 될 거고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두 개의 근이 정말 0부터 3 루트 2 사이에 있나? 뭐 근과 이제 근의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근의 분리. 근데 뭐 근의 분리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당연히 돼요. 해봤어. 됩니다. 그냥 0과 3 루트 2 사이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합이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30분의 48 루트 2가 되겠고 분자 분모 6으로 약분하시면 5분의 8 루트 2가 되면서 요 값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굳이 근의 분리까지 할 필요는 문제 풀면서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해설을 하고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오류 난 거 없나 이제 이런 거 보려고 해보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5분의 8 루트 2 써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앞에 거보다 계산이 좀 적죠. 근데 어쨌거나 종합하면 이번 해원고의 중간고사는 많이 어려웠다. 1번부터 8번까지 몰아치는 그 레이스가 일단 어려웠고 조금 이제 쉬는 듯 하다가 주관식 넘어와서 갑자기 또 몰아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멘탈 관리가 어려웠을 건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을 치르면서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오면 킵해놓고 가야 돼요. 이게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분 재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분 안에 20문제를 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 이제 잡고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는 좀 전략적으로 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하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